선곡투자 오후 증시의 정인성입니다. 금요일에 주주의 세계 주식창 하창봉 고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 흐름을 보면 지수는 괜찮은데 종목 순환매가 워낙 빠르다 보니 방향성이 다소 부재합니다. 오늘 순환매 힘을 이어받은 섹터 바이오와 화장품 5G를 짚어보고 또 시장의 중심을 어디에서 잡아야 될지 말씀을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마감 시간대 바이오주 중심으로 코스닥 시장의 반등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확실히 바이오주 흐름이 좋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반등이 언제까지 조금 더 코스피 시장보다 강할 수 있을까요? 그건 또 키를 코스피에 갖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코스피가 이번 주 흐름을 놓고 보면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는 한 2,550포인트에서 딱 멈춰 있죠. 근데 이제 코스닥은 지난주 월요일부터 계속 좀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868포인트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은 이제 이끄는 건 물론 이제 뭐 IT도 있습니다만 주초에는 반도체들이 먼저 좀 움직여줬고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순수 제약 바이오 회사들 코로나와 상관이 없는 뭐 네. 예를 들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구성을 보면 코로나와 크게 상관이 없는 바이오 개발사들 보면 뭐 어제 헬릭스미스 또 메지온이라든지 알테오젠 이런 기업들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리 강하지는 않지만은 에코프로 BM이라든지 2차전지 관련주도 움직이다 보니까 장은 상당히 이제 코스닥 쪽으로 가는데 네. 이 흐름 자체가 뭐 다음 주 그림에서 계속 그럼 계속 코스닥이 가느냐에 대한 논리잖아요. 네. 그 키는 코스피가 지고 있죠. 예, 코스피가 지금 이 두 가지 재료를 가지고 잘 잡아주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백신 기대감과 코로나 우려. 네, 코로나 우려가 지금 우리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가장 빠릅니다. 지금 일주일 만에 300명대 후반까지 왔잖아요. 우리가 한 2, 3주 전만 해도 100명 전후였어요. 네. 근데 지금 11월 딱 아마 2주 정도 된 것 같은데 급격하게 더 확산이 됐죠. 오늘 지금 한국이 363명, 일본이 한 2,000명, 미국이 한 17만 명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도 순천이 처음으로 2단계를 올렸는데 아마 수도권도 제가 볼 때도 빨리 올릴 것 같고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 500명 가는 것도 시간 문제 같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게 조금 아이러니한 게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이번 주에 가장 백신에 관해서도 제일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바로 화이자는 바로 FDA 이제 승인 들어갑니다. 그러면 말씀하셨다시피 당장 다음 달 정도면은 유통 가능성이 되게 높고 아스트라제네카 기대감. 아스트라제네카 어제 이상 발표했는데 화이자나 모더나보다 조금 더 강력한 메시지를 줬죠. 왜냐하면 65세 이상 중증 환자에 대해서 노인의 효과를 봤다. 그걸 봤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세 개의 회사가 달려주고 있는데 물론 그게 이제 보고화되는 데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아스트라제네카까지 만약에 삼성집이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솔직히 모더나 화이자는 그렇게 우리랑 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모더나 화이자는 실제적으로 많이 언론에 아시겠지만은 뭐 초저온 냉동 시설도 계속 필요하고 콜드체인 얘기가 가격도 나왔죠. 비쌉니다. 네. 뭐 지금 현재 나온 이야기가 모더나께 대략 한 4만 원대, 화이자가 2만 원이면 아스트라제네카가 4천 원대 전후니까 4-5배 비싸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국민들한테 보급되기는 어렵고요. 이건 처음에는 1차적으로 들어갈 게 의료진부터 들어갑니다. 의료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뭐 제가 저 포함해서 받으려 그러면은 실제 접종까지가 그건 내년 시간이 이후가 많이 되는 걸릴 수 거고 있죠. 네. 아마 지금 아시겠지만 많은 국가들이 이 이야기는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많은 국가들이 지금 화이자와 뭐 모더나 이런 왜냐면 바로 이제 화이자가 바로 임상 FDA 긴급 승인 신청을 하게 되면은 유통이 바로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제 어디 거를 가져올지 지금 확보 전에 물밑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한국 정부도 아직 명확하게 구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못 구한 게 아니라 보는 거죠. 어느 나라 제약사를 더 많이 가져오는 게 보고파에 유리할지. 사실 지금 현재 수준에서 보고파에 가장 유리한 거는 아스트라제네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있는데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너무 빠르니까 시장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제가 좋게 보면 백신 때문에 지금 장이 사실은 지금 장이 이번 주 장이요. 폭등을 해도 3천 가도 할 말 없는 장이었어요. 재료만 놓고 보면. 왜냐하면 첫 번째는 시장이 지금까지 2020년 시장의 중심은 딱 두 개입니다. 부양책과 백신 개발인데 백신은 올해 들어서 가장 강력한 시장에 좀 드라이브를 주고 있어요. 근데 부양책도 지금 최근 8월 달, 5월 달 이후로 가장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돈을 풀 수 있는 기대감 자체가. 이미 지금 연준 의원들이 트리거를 보였잖아요. 자, 그런데 또 팬데믹이 가장 높으니까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어떻게 될까? 아, 좀 길어졌구나. 그 방향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네. 해봐야 되죠. 왜냐면은 그 백신 기대로 열심히 올라왔는데 네, 네, 네. 코로나가 너무 급격하게 확산이 되다 보니 최근에 많이 급등한 데 따른 코로나 우려 때문에 코스피가 주춤할 때 코스닥의 키 맞추기가 어느 정도 나온 건데 이 흐름이 더 지속이 될지가 다음 주에 어떻게 보시냐라는 거죠. 네, 서술이 되게 길었는데 이 답은 바로 순환장세 연장입니다. 쉽게 말해서 코스피는 네. 여기 수준에서 위로 치고 가기보다는 쉬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어두는 게 좋습니다. 이번 주와 비슷한 흐름이네요. 이번 주 비슷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려가면 아. 매수하는 기회를 삼으십시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종합주가지수는 지금 2,550포인트에 있는데 종합주가지수를 구성했던 첫 번째 두 트리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여기서 치고 가기보다는 조금의 힘의 엉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좋게 반응을 했던 게 화학과 화학 섹터하고 예를 들어서 운송 섹터였는데 화학 운송 섹터도 지금 보면 자동차, 현대차나 기아차 그리고 화학 쪽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네. 그리고 이제 해운 쪽에서도 패너션, HMM을 보면 너무 많은 재료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세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오히려 시장에 들어오는 큰 자금들이 특히나 코스피 쪽은 빠지면 사겠다는 겁니다. 차라리 빠지는 걸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그 네. 관점으로 코스피는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조금 쉬어라. 그러니까 오히려 하락했을 때 매수하는 포인트를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수준에서 매수하는 것보다는. 네. 다만 두 번째로 그러면 코스닥은 뭐 어떻게 됩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 실제적으로 똑같은 논리인데요. 코스피가 하락하게 되면은 하락이 아니라 바로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번 주와 동일하게 전체 밸런스의 비중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을 6대 4 정도로 많이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서의 순환매도 계속 나올 수 있다라는 건데 네. 그러면서 이제 코스닥 시장에 선방을 하다 보니까 바이오 쪽에서 힘을 받지만 여기서도 우후죽순 올라와서 그렇게 방향성이 있지는 않아요. 그냥 전반적으로 바이오주들이 괜찮다고 그리고 오늘 5G가 강하고 네. 화장품 쪽에서 또 올라옵니다. 이쪽은 또 이슈가 있었는데 먼저 그러면 5G에 대한 순환매의 힘 어느 정도로 보셨어요? 5G는 원래 맨 후순이라고 우리가 다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후순이란 건 뭐냐 하면은 5G가 갖고 있는 특징이 언택트와 컨택트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이 재료를 두 가지 다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본격적인 설비 투자가 지연됐고 다른 한편으로는 코로나 때 백신 때문에 가장 기대감이 높은 게 바로 또 5G입니다. 네. 두 가지의 이 야누스의 눈을 갖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5G는 2차 전지와 트래킹을 좀 같이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2차 전지는 이미 시작을 했어요. 네. 투스의 손을 떠났습니다. 더 못 갔죠, 5G가. 그 다음으로 못 간 게 5G입니다. 5G고 또 몇 가지 들어가 있는데 스마트폰 쪽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입니다. 정확하시네요. 혹시 원고 보셨나요? 아니 원고가 있나요? 아, 바로 보셨군요. 네, 맞습니다. 네. 가장 못 간 게 만약에 순환 섹터라 보고 가장 못 간 게 뭔가를 고민해야 될 장입니다. 지금은 장은 많이 빠지지 않는다. 대신 빠지지 않는 상태에서 순환이 돌면은 시장 어떤 쪽으로 매기가 들어오냐면은 오르지 않은 섹터. 그리고 어쨌든 간에 코로나 팬데믹을 백신과 부양책이 커버해줄 12월 장이기 때문에 네.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가장 오르지 않은 섹터 세 가지를 보는 게 좋습니다. IT 쪽에서는. 그게 바로 5G, 예,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폰 또는 디스플레이 쪽도 맞습니다. 기타 뭐 부차적인 것도 있긴 있는데 네.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죠. 네, 오늘 또 유비쿼스 무상증자 소식이 있기도 했고요. 또 네. 12월 8일 미국의 주파수 경매에 대한 이슈도 있다 보니 순환매의 힘속에서 덜 오른 쪽에서 올라올 때 5G를 좀 우선순위로 지켜보고 또 못 오른 섹터에서 스마트폰과 디스플레이 섹터에 대한 관심이 다음 주까지 좀 유효하다라는 거네요. 그러면 이제 코스피가 쉴 때 코스닥 쪽에서 순환매가 도는데 이 안에서도 못 오른 섹터 이 3인방을 중심으로 한 관심이 다음 주에 유효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잠시 후에 종목으로도 짚어보도록 하고요. 화장품 관련주들도 다음 주에 또 왕이 부장이 온다라는 이슈로 올라서는데 요즘에 계속 시진핑 주석 방한, 왕이 부장의 방한 얘기 나오면서 한 번씩 훅훅 올라오는 화장품 관련주, 최근에 아모레퍼시픽 쪽에 강합니다. 이쪽의 순환매의 힘은 여전히 그래도 주기가 빨리 오는데 긍정적인가요? 왕이 부장은 왜 자꾸 왔다 갔다 하려고 그러죠? 근데 이번 주만 해도 벌써 화장품주를 여러 번 봤어요, 네, 저희가. 아시겠지만 시진핑은 오는다 안 오는데 우리가 미리 판단할 필요는 없는데요. 아마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저는 연내 방안은 어렵다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네. 말씀드리죠. 온다고 나왔지만 믿지 않으세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 전제로 이제 중국에서 밑밥을 뿌려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 자 그건 현재로서는 어렵죠. 네. 두 번째가 미 대선에 대한 깔끔한
결론이 안 났기 때문입니다. 아직. 그래서 물론 이제 오늘 속보로 나온 것이 보면 이제 조지아주에서 재검표를 했는데 또 바이든 성으로 나왔는데 그렇게 본다면 미 대선이 어느 정도 조금 더 명확. 오늘 또 제가 알기로는 트럼프가 새벽에 기자회견 한다는 이야기도 듣긴 들었는데 승복을 할지 뭘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정적으로 미국 대선의 깔끔한 정리는 12월 14일 선거인단의 투표 또는 1월 21일 취임식까지거든요. 그러면 시진핑의 행보에서도 굳이 이걸 가지고 모든 정상이 움직일 때는 계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바라보는 거는 아까도 같이 했는데 시진핑의 방안을 머리에 두고 화장품 주는 보는 그건 안 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뭐 시진핑 와서 우리나라 화장품 사갑니까?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네. 근데 지금 코로나 시대에 무슨 한알령의 의미가 있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앵커님한테 묻는 게 아니라 시장한테 묻는 겁니다. 시장이 가끔 이 정권 관련 기자분들이 헤드라인을 자꾸 시진핑 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니 뭐 그 사람은 아닙니다. 시진핑 네. 주석이 온다고 해서 뭐가 바뀌겠습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화장품주는 이렇게 보십시오. 물론 그 효과는 있긴 있습니다. 주가가 움직일 때는. 그리고 어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방한했을 경우에 그동안 묶여있던 사드 봉인 해제에 대한 네. 기대감이 있는 건 사실인데 주식이라는 거는 결정적으로 앞으로 어떤 모멘텀과 경기가 더 좋을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화장품은 사실 코로나가 없었다면 계속 시진핑을 기다려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코로나가 있고 사람의 이동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생각보다 화장품제 반등 트리거가 높지 않다는 겁니다. 그거 네. 중심 잡고 가면 좋을 것 같고 유독 아무래가 왜 강하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무래가 가장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못 갔기 때문에. 아니요. 실적이 가장 빨리 고꾸라졌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무래 퍼시픽은 이번 3분기 실적에서도 최악의 실적을 보여줬는데 근데 최근에 3분기 실적 발표 후에 가장 탄력성이 좋은 게 바로 아무래 퍼시픽인데 맞아요. 그거는 가장 빨리 고꾸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복에 대한 기대가 네, 더 빨리 높아서인가요? 고꾸라졌기 때문에 빨리 회복될 수 있다는 기대감. 그 외에는 다른 모멘텀을 찾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장품주에 대해서는 매력도는 그다지 높지는 않다라는 진단을 네,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앞서서 5G와 스마트폰 부품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에서 못 오른 섹터에 대한 조금 순환의 힘을 기대가 된다라고 하셨으니까 잠시 후에 그쪽으로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네. 자, 이번에 또 특징 살펴볼게요. 지금 계속해서 백신의 기대와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우려가 지금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언택과 컨택으로 나누기에는 이제 이분법적으로 흑백 논리로 움직이질 않습니다. 오늘 여행 관련주도 오르고요. 알서포트와 같은 관심 주셨어요. 네. 그 재택근무 관련한 종목들도 같이 오르고 있는데 이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박자를 좀 맞춰야 될까요? 일단 여행은 뭐 특별히 말씀드릴 의견이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식에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행주의 주가 움직임은 뭐 소비 쿠폰이라든지 백신 이야기에서 움직였을 뿐이지 뭐 가장 최악의 업종입니다. 아시겠지만 그 당사자분들에서는 그러니까 살아나기가 가장 더딘 맨 마지막에 살아날 수 있는 섹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있기 때문에 주가는 사실 그것보다는 좀 가볍게 움직인 게 있는데 뭐 코로나 백신 이야기라든지 확진자 수 감소라든지 소비 쿠폰이라든지 봉쇄 해제라든지 근데 네. 펀더멘탈로 장기적으로 투자하기에는 가장 위험할 것 같습니다. 위험하다는 게 아니라 고생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기 좋을 것 같고 예언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백신 얘기가 제대로 나오게 되면 사실 또 제일 먼저 탄력적으로 오르는 쪽이 이쪽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주가 변동성 측면에서는 쉽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 거꾸로 말했을 때 그거를 장기 투자한다든지 만약에 그 변동성의 트레이딩에서 미스를 했을 경우에 이럴 수 있는 기회비용은 너무 크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뭐 고점에 물린다는 표현을 네. 사용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행주들은 사실 좀 조심해서 하시는 게 좋다는 그런 말씀드리겠고 네. 요 지금 움직이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많이 움직일 때 닉네트라든지 지어소프트라든지 알스포트라든지 뭐 줌인터넷. 줌인터넷 네. 이런 비대면 관련주들은 사실은 포스트 코로나의 어떤 흐름을 이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계속 나왔던 이야기. 백신이 나와도 이제 어느 정도의 트렌드의 변화는 이어가는 거거든요. 제가 가끔 여기서 알스포트라는 기업을 계속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는데 네. 저도 그 시스템을 프로그램 이용하고 있습니다. 알서포트는 슬슬 수익 실현해야 돼 아니면 더 갖고 가요? 오늘 일단 약간 오버슈팅이 난 것 같아서 일정 부분 수익 실현을 좀 확인해봤는데 좀 해보시는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이어가면 저도 이제 이 알스포트에서 만든 회사 이 소프트웨어가 원격 접속 쪽이거든요. 리모트라는 그 브랜드를 사용하는데 네. 저도 이제 약간 이동이 잦다 보니까
메인 PC라든지 이런 거 원격으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이용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저 아니다 포함해도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네.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PC 쪽에서 스마트폰으로 많이 보급화됩니다. 그걸 하나의 트렌드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꾸로 조금 짧게 말씀드리면 이번 주에 많이 반등했던 뭐 지오소프트라든지 키네마스터, 링네트, 알스포트 이런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이번 주 코스닥 지수의 반등과 이런 게 좀 매칭이 됐어요. 코스닥 지수의 반등이 플러스 알파 갑자기 급증해버린 코로나 확진자 여기에 네. 반응됐는데 이 섹터가 추세적으로 많이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이제 뭐 이번 주 좀 많이 오른 게 사실이기 때문에 다음 주는 이쪽 섹터 비대면 언택트 섹터 쪽은 일정 부분의 숨고르의 과정으로 가고 다시 이쪽으로 들어왔던 돈의 자금이 아마 제 판단 끝엔 5G라든지 또는 뭐 2차 전지라든지 네. 기타 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그리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후장의 스타예요. 종근당 가족들. 네, 지금 뉴스 보셨죠? 뭐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코로나 관련. 지금 그 종근당 루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와 그 렘데시비르 병용요법의 이 코로나 치료제가 미국 FDA에 긴급 사용 승인 받았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지금 종근당 바이오 상한가고요. 종근당 홀딩스 25% 급등, 종근당의 16%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코로나 치료 이슈 나오면 이제 막 급등이 나오잖아요. 종근당의 이슈는 어떻게 보셨어요? 가장 좋은 재료입니다. 루마티스 관절염의 병용요법. 아, 그걸 말한 게 아니라 물론 치료제. 종근당도 중요한데 제가 네. 지금 뭐가 제일 중요하다 말씀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백신 이야기만 했잖아요. 일주일 내내. 네. 근데 지금 백신만 나오면 안 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게 뭐냐면 꼭 치료제가 같이 돼야 되는데 최근에 너무 렘데시비르 소식이 없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 건 지금 종근당이 이 엄청난 재료를 쏜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 재는 건 뭐냐 하면 잘했네요. 네, 이건 잘한 겁니다. 잘했다는 게 뭐냐 하면은 이건 단순하게 종근당 기업의 주가와 관련된 게 아니고요. 진짜 전반적으로 백신과 치료제는 동행입니다. 그러니까 백신이 나왔을 때 무조건 치료제가 있어야 되고 치료제의 존재 이유는 백신이 있기 때문이고 서로의 관계가 있는데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시장에서 우리가 백신 이야기만 많이 했지 치료제 관련해서 많이 이야기가 언급이 안 됐어요. 근데 이미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치료제 쪽으로 미리 피팅을 다 끝내놨습니다. 일라일리라든지 이렇게 깔아놨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물론 종근당 바이오, 종근당 홀딩스의 주가가 렘데시비르 관련해서 협약 관련해서 주가 올랐습니다만은 오히려 여러분들의 관심도 제가 볼 때는 다음 주부터는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된 사업을 같이 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움직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네. 이미 셀트리온의 주가도 움직였다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의 어떤 큰 트리거가 시장이 오늘 종근당을 통해 가지고 힌트를 줬지 않나. 보여줬다. 네, 그리 보겠습니다. 치료제 관련한 이슈, 종근당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까지 같이 이제 이런 치료제 이슈가 있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 유효하다라는 부분 짚어주셨고요. 상한가 안 간 종근당은 추격 매수도 가능한가요? 종근당 상한가를 못 갑니다. 종근당 이제 바이오가 네. 상한가는 갔어요. 제가 너무 단칼에 말하죠. 왜냐하면 주식이 상한가를 갈 수 있는 친구가 있고 못 가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못 갔으니까 우리가 다 모아볼 수가 있으니까 추격 매수 가능한 거냐고요. 못 갔으니까 상한가 친 종근당 바이오를 사는 게 낫습니다. 아 정말요? 네. 네, 그래서 종근당 바이오에 대한 관심까지 들어봤네요. 네, 종목 픽으로 압축해 보죠. 우리가 덜 오른 쪽에서의 관심 다음 주 어디 공략해 볼까요? 그래서 5G입니다. 예, 저희 5G 되게 좋아하는데 서진 시스템이죠. 네, 오셨네요. 네, 원래 5G 뭐 투자할 만한 기업 중에 많지는 않습니다. 5G는 어지간한 많이 투자하는데 서진 시스템은 조금 다른 제가 그동안 투자했던 에이스테크라든지 다산 네트워크스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매출 흐름을 좀 갖고 있습니다. 원래 이 회사의 한 60% 정도가 RRH라고 해서 5G 장비인데 사실 5G 기업들의 주가가 실적 시즌마다 조금 안 좋다고 할 때가 실적이 언듈레이션이 좀 심해요. 근데 서진 시스템은 거의 2, 3년 전부터 이미 어느 정도의 라인업을 조금 넓혀놓은 게 투자 패력입니다. 네. ESS 쪽으로도 약간 10% 미만으로 사업을 좀 확장해놨고 2차 전지고요. 또 하나가 휴대폰 쪽도 조금 합니다. 삼성 전기 쪽으로 힌지도 좀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론 이거를 왜 몇 가지를 제가 나열을 드리냐면은 일단 회사가 그러니까 타 5G 관련주 대비해서는 안정성면을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했다 그리 보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공략 포인트를 5G로 잡은 거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연됐던 미국의 뭐 주파수 경매라든지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좀 좋게 본 게 시장에서 최근에 계속 아마존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마존 또 자율주행 이야기 많이 하죠. 근데 실제로 이게 완전 상용화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거 하나 중에 하나가 또 상당히 통신망입니다. 광대역 통신망 없이는 아마존의 어떤 뭐 드론 배송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질 수가 없죠. 자율주행도 마찬가지고 그런 네. 걸 좀 생각한다면 글쎄요 미국이 대선이 깔끔하게 해결되는 1월 21일인가요? 어쨌든 12월 연말 연초로 갈수록 다시 한번 5G 투자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고 주가가 소외 국면에 있다면
지금 뭐 서진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5G 관련주들은 다시 지난 고점을 노리는 관점으로 접근 가능하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오늘 또 금요일 오후장에 대한 관심주로 서진 시스템 목표가 6만 원, 손절가는 3만 7천 원을 또 잡아주셨습니다. 주주의 세계 주식창 하창봉 고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